제가 300명 정도를 1년에 상담을 했거든요. 학부모랑 학생, 심층 상담을 했는데 이 학생을 잘 키우시다가 망치는 분명한 순간이 있어요. 원래 다른 사람 교육은 쉬운데 자기 자식을 교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이런 말이 있어. 이런 말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인서울 하려면은 공부 이 정도 해야 돼. 이 정도 뭐 밤 10시까지 혹은 밤 11시, 새벽 2시까지 해야 돼 라는 말이잖아. 이게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학생도 알고 나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다 알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학생이 지금 아직 인서울 수준이 안 되고 아직 학년도 낮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공부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공부량이 공부 시간하고 같은 건데 원래 성적이 상승해야지 수준이 올라가야지 공부량 또한 올라가는 거라서 아직은 공부량이 많기가 힘들어요. 애초에.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학습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 분량을 적게 가져가고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성취했다라는 성취감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봉쇄를 해버린 거거든. 아예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아직 저학년이고 점수도 안 좋은 학생들한테 애초에 너는 인서울 하려면 공부 이만큼 해야 돼. 그럼 스카이 가려면은 연고대 가려면 얼마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가 돼서 학생 입장에서 난 그 정도를 못하니까 인서울도 못한 학생이라고 자존감이 저하됩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됩니다. 야, 인서울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난 저것도 못하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건데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삐리 받아서 나 연고대 가고 싶어 혹은 성균관대 가고 싶어 서울대 가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학부모님께 그거를 이제 말을 하면서 자기 포부를 키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애초에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연세대학교 가고 싶어라고 말했을 경우에 들려오는 대답이 뻔한 거야. 야, 너 그러면 주말도 쉬지 않고 공부해야지. 지금 이러고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애초에 높은 목표 자체를 말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절대 하시면 안 되겠다. 예.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이 말이 있어. 내가 실제로 들은 말인데 75점이 점수냐? 이게 여러분이 학부모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란 말이지. 이거는 선생님도 사실은 하면은 잘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많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원래 공부를 좀 안 되다가 나름 열심히 해서 수학 75점이 나온 거야. 그런데 이제 약간 애매하잖아. 자기 스스로도. 부모님한테 가서 나 잘했어 75점이야 이렇게 자랑은 못하고 학부모님 얼굴을 몰래 이제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75점 맞았어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기를 먼저 한다는 거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칭찬해달라는 뜻이에요. 근데 학부모님한테 혹시 이게 높은 점수가 아닌 걸로 인식되지 않을까 해서 함부로 쉽사리 칭찬해달라는 말은 못하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일단 내가 75점이라고 말을 했을 때 칭찬해주셔야 돼. 학부모님은 최소한. 왜냐면은 75점이 별 볼 일 없는 점수다라는 건 실질적으로는 학생이 학교에 가서도 알고 학교 선생님이랑 그리고 학원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인터넷에서 전부 다 두드려 맞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학부모님은 채찍을 여기서 사용하지 마시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75점 맞았어. 원래는 60점대 70점대 초반 맞고 75점 맞았어. 이 정도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너 잘했어. 이제 앞으로 잘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한번 듣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이 말을 듣고 고3 되기 전까지 공부를 아예 놔버린 학생이 있었어.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는데 학부모님한테 말을 하지 않아. 이 말 하나로 공부를 포기하는데 이거를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모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학생들 스스로만 자기 역사로 간직하게 된다. 그래서 학생이 이런 말을 먼저 건넸을 때는 반드시 칭찬을 해주고 이전보다 조금 높은 점수라면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나가게 하셔라. 그 다음에 이제 고3 이후로 이제 돈이 많이 들게 돼. 재수나 고3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상당히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은 이 정도 투자했으면은 이만큼, 이 점수는 나와야 돼. 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사실은.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공부는 계약이나 투자가 아닌 거죠. 공부는 뭐냐면은 교육이죠. 교육. 원래 교육은 점수랑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1등급이든 2등급이든 3등급이든 자기가 열심히 했으면은 그만큼의 점수를 받고 거기에 맞는 대학교와 학과를 가서 자기 뭐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을 하면 그만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떤 투자를 했든지 이 학생이 어떤 점수를 맞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게 공부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학부모님이 물론 현실적으로 말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학부모님이 지금 어떻게 돌리신 거냐면은 계약이랑 투자로 돌려버리는 순간 이 국면이 굉장히 이상해져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원래는 그냥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그냥 하고 어떻게든 살아서 내가 사회 일원이 되면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시험에서 망치면 난리 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시험 공포증이 생깁니다. 시험 공포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두 가지가 다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초반에는 열심히 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이게 후반이 무슨 뜻이냐면은 시험에 가까워온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갑자기 공부 의욕이 저하되고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 이게 뭐냐면 실제로 시험이 다가오니까 불안해서 그래. 그 두 번째 유형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 실전에 가면 폭망하는 학생들이 있어. 역시 시험에서 못 보면 안 된다라는 학생들이야.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주로 고3 수능에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저조한 점수, 재수에서도 망하고 삼수에서도 망하고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현실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약간 이상적으로 그래 네가 몇 등급 받든 너는 너 나름의 노력을 했어. 충분히 할 만큼을 했어. 라는 식으로
식으로 말해주는 게 좋고, 내가 투자한 것은 그냥 네가 교육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어인 거지, 너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너가 스카이나 의대를 갔어야 됐어 라는 말로 말씀을 하시진 마셔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1등급 맞으면은 용돈 줄게.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설사 여러분이 학부모님이 용돈을 주셔도 이 학생 1등급 못 맞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공부를 잘해서 1등급을 맞거나 뭐 스카이를 가거나 명문대를 가거나 의대를 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단순히 용돈 100만 원, 200만 원 혹은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도 그 학습 의욕, 학습 동기를 형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학습 동기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반에서 1등한다, 전교에서 1등한다, 전교에서 5등한다 이 정도의 수준은 학습 동기가 엄청나서 내가 지금 이 공부를 잘하면은 그 자체로 이 사회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멋있는 사람이 돈 1, 200만 원으로 됩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으로 꼬셔서 되는 게 아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사람의 내부에서, 머릿속에서 내면 심리가 애초에 이 공부 잘하는 것이 가장 멋있다라는 심리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용돈에다 결부시키는 순간 이게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더 이상 진짜 진정으로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4가지 행위, 학생을 망치는 4가지 행위를 뽑아봤습니다.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야. 혼자였던 내 마음도 이젠 외롭지 않아. 신기한 일이야, 널 보면 볼수록 미라클 is amazing.